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김현숙입니다. 오늘도 사례를 통해서 또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혹 각방의 경험은 있으실까요? 여기 한 부부는요, 한 이불 속에서 삶을 누리는 부부이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부부들은 한 이불 덮고 주무시죠? 네. 더블 베드 또는 싱글을 2개 놓고 이렇게 쓰는 부부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한 이불 속에서 진짜 체온을 느끼면서 따뜻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 부부는 그게 소망인 듯 합니다. 자리는 같이 누웠는데 이불은 2채를 쓰나 봐요. 따로. 그래서 일단 신체적인 접촉이, 부부이긴 하지만 신체적인 접촉이 별로 없는 이런 모습으로 있나 봐요. 우리가 남편 아내로 만나서 평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밥숟가락 드는 것조차도 막 싫어 보일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미워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밥상도 같이 진짜 겸상 안 하고 싶죠. 핑계 대고 나 먹었어, 이따 먹을래 등등으로 자리를 피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생을 살다 보면 다 좋은 것만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순간순간 풀어나가지 않고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시점이 오면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겠죠. 살 닿는 것도 싫고, 살은 뭐예요? 그냥 밥 먹는 것도 싫고 막 이런 상황인가 봐요. 자, 그러다가 슬그머니 그냥 딴방 가서 자고,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고, 그러다가 이혼할래는 못하겠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조론? 요즘 또 그런 조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조론을 또 해보고 싶다는 등 이런 모습으로 사는 부부들도 더러 있나 봅니다. 그런가 하면 다 그렇지는 않죠. 평생을 살면서 좋고 싫고 이런 걸 다 함께 겪으면서도 또 누군가는 참죠. 서로 참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참고 서로 참고 불편한 마음을 서로 삭히면서 또 한평생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극적으로 몰고 가지 않고, 또는 이유가 있죠. 자녀 때문에 등등, 또는 남의 이목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는 냉랭해도 나가면 또 쇼윈도우 부부로 사는 경우일 수도 많습니다. 여기 한 부부는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으로 타협점을 못 찾았죠. 결국은 우리가 맞을 수는 없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삶들이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특히 우리 지금 실버 이런 시니어 나이가 되면 진짜 마음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소리를 하죠. 마음의 폭이 넓어져서 또 이해하는 부분이 커지는 거. 근데 이제 이 부부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별거를 한 기간이 사실 10년이나 되었대요. 서로 살고 있구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냥 살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자녀들하고 가끔씩 연락하고 이렇게 이혼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그러고 있나 보다 하다가 나이가 이제 들면서 측은지심도 있죠. 나가서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또 안타까움도 있고 이래서 합치자 제안을 하고 이제 10년의 별거 끝에 합친 부부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살면서도 이래 싫으니 어쩌니 밥숟가락 드는 것도 밉다 하는데, 10년의 그 기간에 함께한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 시간들이 새로 합쳤다고 다시 여보 당신 하면서 이렇게 좋아질 리는 없죠. 또 별거를 하는 당시에도 서로 이해를 못하고 그런 와중에 별거를 했기 때문에 막 좋아지고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삶이에요, 사실. 옆집 돌아봐도, 이 집 봐도, 저 집 봐도 다 다른 모습 또는 잘 살 것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속으로 골마터진 집도 있고 또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또 그러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거잖아요. 그죠? 자, 부부. 우리가 이제 보통 함께 살면 부부라 그래. 결혼을 하고 자녀 놓고 뭐 함께 살면 부부라고 보통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부라는 단어보다는 뭐예요? 가족? 가족? 그래서 우리가 왜 가족끼리 뭐 스킨십 하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스개도 하는데요. 가족? 예, 부부, 가족. 그리고 동거인. 함께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또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부부로 살고 있을까요? 가족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동거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가족과 부부와 동거인의 차이점은 또 있을까요? 동거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는 내 눈에서 안 보이면 걱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늘 애틋하고 걱정되는 사람이 부부관계, 부부. 그 다음에 가족 눈에 보이면 편안한데 안 보이면 걱정되는 관계, 안 보이면. 그리고 나가든 안 나가든 뭐 별로 걱정도 안 되고 이제 이 관심 밖에 있는 대상이죠. 그게 이제 동거인이래요.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우리는 가족도 좋죠. 그렇지만 정말 주야장장 걱정되고 애틋하고 보고 싶고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은 관계. 그럼 부부 관계로 지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어쩌면 더 그런 사이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을 수 있는 마음에, 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막 진짜 옆구리에 바람 숭숭 들어온다 하잖아요. 뭐 뼛속 깊이 바람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런 시린 느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늘 애틋한 마음을 가진 부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삶 속에 있다 왔었고, 그리고 나는 나라는 존재, 버리고 싶지 않은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서로가. 그런 와중에도 부부이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로 살아왔죠. 이해하려고 하고 뭐 속에서 막 나랑 달라,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막 이런 게 있어도 그래도 한 입을 듣고 사니까 또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이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부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성생활, 이런 성관계, 부부 관계가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가족과의 트러블, 다른 가족과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폭력적인 문제, 뭐 이게 꼭 신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나에게 뭐 살갑게 하지 못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은 일종의 다 언어적 폭력이잖아요. 의심하고 이런 등등 또 그런 거.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로, 또 돈이 없으면 그렇게 관계가 갈라지는지 경제적인 문제로 사실 별거하는 경우는 저는 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나마 남은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뭐 별거를 하는 경우를 택하는 봤는데 그게 다시 경제가 회복되어서 합쳐지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영원히 또 빠이빠이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일단 부부가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또는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회복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부는 진짜 성격은 참 많이 다르대요. 물론 다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비슷한 유형, 나랑 닮았어, 뭐 취미가 같다든가, 첫 만날 때 우리가 그래도 공통 분모가 있다, 뭐 공통적인 게 있다, 이러면 마음이 좀 나누기가 쉬워서 좀 더 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주기는 하죠. 생판 다른 사람을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연애 기간도 길지 않았고요. 중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가운데 외적인 것만 판단하고, 우리 옛날에 중매 결혼이라면 그렇잖아요. 뭐 재산이 얼마다, 직업이 뭐다, 뭐 생긴 건 어떻다, 뭐 어디에 산다, 뭐 이런 등등 외적인 것에 좀 더 치중을 했고 가치를 뒀었죠. 그 사람의 심성은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심성 좋다 하더라. 뭐 마음은 천심이라 하더라. 뭐 이런 거죠. 하더라. 뭐 카더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믿고 결혼하죠. 보통 그 중매 결혼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중매를 하고 연애 기간이 좀 길면 이 사람의 성품을 또 알아가는 그런 게 주어지지만, 중매하면 보통 또 빨리 결혼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사람의 성품 파악이 잘 안 된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이제 일단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그래서 또 이제 성격은 사실 살아가면서 맞추면 된다고 또 생각을 하죠. 외부적인 것이 좋게 보여지면 나 충분히 다른 것 부족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 이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게 다 갖춰졌으니 마음은 어차피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인데 맞춰가면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자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부 관계, 이거는 이제 또 궁합이라는 거, 서로 뭐 그게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년월일을 막 맞춰보고 이래서 궁합 잘 맞다, 뭐 이래서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결혼을 거의 다 많이 했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저만 누리는 유별한 걸까요? 매사 의견이 합일되는 점이 없고 반대에 반대를 하듯 늘 빈번히 태클을 걸고, 단 한 번도 뭐 예스 또는 좋아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죠. 반찬 트집에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다시피 하고 행방을 쫓으며 모든 일에 잔소리하는 바람에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남편이 먼저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는 아내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기 개발과 경제 생활을 열정적으로 해 나간 덕분에 지금은 굉장히 이제 아내분이 그 지역 사회에서는 괜찮아요. 뭐 이름도 뭐 누구 하면 알 정도로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당당하게 자기 삶을 꾸리고 간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남편의 소식을 듣고 다시 집에 들어올 것을 제안을 했으며, 이제 몇 해 전 이사를 하고 함께 이제 다시 동거인으로 산 건지 부부로 산 건지 가족으로 산 건지 일단 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한 집에 함께 살기는 하나 여전히 불편하고 냉랭한 삶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다툼하고 이런 건 없었다 쳐도 어쩌면 더 냉랭할 수 있죠. 같이 사는데 말을 안 하고 이런다는 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자녀 권유도 있고 해서 부부 상담을 이제 받아본 거예요. 그래도 안 가겠다 하지 않고 부부 상담을 또 얘기를 했을 때 가보자 해서 기간을 두고 부부 상담을 또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성격을 이해하게 된 케이스예요.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 다른 성격을 이해하게 되고 좀 편안해지나 싶은데 여전히 몸이 먼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성격은 좀 이해하고 좀 잘해주려고 하고 서로가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해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한 입을 덮고 좀 자고도 싶고, 그죠? 그래서 부부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써보고 집에서 어색하니까 1박 2일 여행도 가보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보고. 근데 이 남편은 성향이 다른가 봐요. 나가는 거 움직이는 거 이거를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냥 집에 있을래, 꼼짝 않고 있을래, 뭐 이런 스타일. 이렇게 꼼짝도 안 하는 이 남편 속내도 궁금은 하네요. 진짜 체질적으로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노력하면 움직여 볼 만도 한데 꼼짝달싹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대화가 많지 않아지게 되고 뭐 일상적인 대화만 하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솔직히 노후에는 혼자보다 누군가가 같이 사는데 그 누군가가 아이를 같이 낳아서 키웠던 남편이면 더 좋고 아내면 더 좋죠. 헤어지고 새 사람과 또 새 삶을 산다? 그것도 새로 적응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황혼의 나이에 늙어간다면 이 사람과 늙어가고 싶다. 그래도 한평생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알아도 조금 더 아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마음이 되게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합친 거예요. 그죠? 결론은 합쳤는데 이불도 따로 덮고 몸이 이제 자꾸 아직 몸이 합쳐지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있죠. 인정합니다. 내 성격, 네 성격. 그러나 이 성격 차이는 저는 좁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뭐 심리 검사나 뭐 어디 상담을 가면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많이 해요. 성격 유형 검사, 뭐 MBTI, 애니어그램, 뭐 이고그램, 뭐 등등, 뭐 기질 검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검사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열정적인가, 뭐 나는 또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상대방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전혀 안 맞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나는 외향적이에요.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얻고 사람을 만나면 신이 나고 에너지를 얻는데 상대방은 그게 피곤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난다는 게 피곤할 수 있어서 집에서 조용히 혼자 있는 게 좋다라는 어떤 내향적인 성격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한 명은 나가자 그러고 한 명은 안에 있지 않은데 이게 맞지 않죠. 누구 하나는 포기를 하고 뭐 해줘야 되는데 둘 다 또 막 고집 내세우고 하면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요즘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뭐 꼭이 상담소 가지 않아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상담소나 또 이런 데 나와서 간이로 해주는 그 지역 유형 검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서 한 번쯤은 그냥 간이로라도 해봐도 되고 또 휴대폰 이런 데서 성격 검사 뭐 MBTI 또는 애니어그램 이렇게 치면 간단한 그 문항이 나와요. 거기서 체크해 가다 보면 나는 이런 유형, 너는 이런 유형이라고 이제 대강 그게 100%뭐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러게 또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격은 그 차이를 좀 좁혀갈 수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성격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깊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면서 MBTI나 뭐 애니어그램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했어요.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우리 복지관이나 또는 뭐 문화센터 이런 데 가면 이런 교육을 또 해주는 데가 있어요. 무료로. 재밌기도 하니까 뭐 기회가 있으시면 해봐도 되는데 이렇게 가서 좀 배워도 돼요.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되더라는 거죠. 일단은 나를 먼저 돌아보는 되게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MBTI라고 이제 이렇게 또 검사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외향적 크게 이제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리고 뭐 감각형이냐 또는 뭐 직관형이냐. 그리고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그리고 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크게 나눠요. 그 크게 나눠지는 게 이제 그걸 다시 조합. 우리 뭐라 그러죠? 뭐 우리 수학할 때 서로 조합하는 거. 이거를
네 가지 영역을 합치니까 446에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ESFP. 저는 개인적으로 ESFP형이에요. 말하자면 E는 외향적인 성향이거든요. 바깥에서 에너지를 얻고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말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상대방과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감성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인식형. 그러니까 상황은 변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딱 결론을 탁 내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구나. 좀 지켜보고 그럴 수도 있구나. 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 유형이 다 다른데 이제 저와 반대인 성격.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진 내향적인 성격과 그다음에 저는 감정적인 유형이라 했는데 감각형 이제 막 오감을 자극해서 뭘 막 하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감각형이라 하면 직관형. 만약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딱 막 이론에 집중해서 그게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뭐가 되게 안 통해요. 나는 느낌이 이게 맞는데. 근데 이런 직관형은 딱 이론적으로 보이는데 딱 명확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막 결론을 탁탁탁 내려요. 막 판단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판단했다 아닐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성격이에요. 저는 아니야 바뀔 수도 있잖아. 또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뭐 이런 성격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이 만나면 대화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겠죠. 저는 말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말 듣기 싫잖아요. 그냥 글쓰기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조용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이러면 이제 되게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왜 내가 대화가 안 됐을까? 그랬을 때 이런 성격이구나.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 우리가 끄덕끄덕이 좀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MBTI 말고 또 애니어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애니어그램을 더 재밌어 하는데요. 그냥 쉽게 사람을 보면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딱 생각하기에 머리형, 머리를 많이 쓰는구나. 그렇죠? 지적 능력이 좀 뛰어나겠구나. 뭐 이런 정도예요. 보기에. 그다음 가슴형 하면 가슴이 따뜻하겠구나. 뭐 이런 거죠. 그냥 사람의 인체에 비교해도 좀 느낌이 오는 그런 상태가 애니어그램인데 1번부터 9형까지 해서 9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머리형, 가슴형, 그 다음에 장형. 우리 막 이 장형 같은 분들 무조건 막 나를 따르라 이런 막 밀어붙이는 형, 좀 이런 스타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공통점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점수로 뭘 이렇게 내는데요. 점수가 다 균등한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 사람의 많은 사람들 성격에 잘 맞춰갈 수 있다는 건데 다 낮은데 얻은 게 뾰족하게 튀어났다. 그러면 나 이렇게 개성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유형의 성격을 잘 수용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 가지 성향을 내가 고루고루 갖춰서 이게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어느 유형, 뭐 1번 유형, 2번 유형, 뭐 이런 유형에 따른 그 성격들이 다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아까 머리형 그랬잖아요. 머리형 같은 경우는 뭐 4번, 5번, 6번 쪽으로 이제 우리가 머리형으로 쳐요. 그 다음에 7번, 4번, 5번, 6번. 7번, 2, 3, 4를 우리가 가슴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5, 6, 7. 5, 6, 7은 머리형. 그 다음에 8, 9, 1, 요렇게는 이제 머리형, 장형, 머리형.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8, 9, 1, 거기 1이 들어가지고 장형. 그 다음에 2, 3, 4, 요렇게는 이제 가슴형.
그 다음에 6, 7, 8 이런 경우는 이제 머리형이라고 보통 보는데, 우리가 주변에 이래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놀러 갈래라고 누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머리형은 이제 굉장히 계산을 해요. 언제 갔다 언제 올 것인지 계획적이에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없으면 안 가요.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할 것이며 거기서는 뭘 먹을 것이며 막 이런 거 치밀하게 딱 계획적이어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슴형은 누구누구 가는데? 이거부터 질문한다는 거죠. 누가 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랑 감정 교류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무조건 간다예요. 그 장형 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자. 뭐 이런 스타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가슴형은 그냥 따뜻한 사람. 근데 이 가슴형이 머리형하고 잘 안 맞죠. 머리형은 계산적이어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이러는데 가슴형은 그게 좀 안 돼요. 그냥 되는 대로죠. 그냥 사람 좋으면 되고 뭐 그냥 좋으면 되고 막 이렇게 허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장형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또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머리형? 내 남편이 머리형이구나. 그 머리형은 머리 쪽에 뭐 이렇게 손이 간다 이런 거 되게 또 터치 싫어할 수 있어요. 가슴형은 막 스킨십 좋아하고요. 막 이 사람이 일단 사람만 좋으면 되고요.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파악을 좀 한다면 스킨십 싫어해? 머리형, 내 남편 머리형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다가갈까? 이제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뭐 1유형, 우리가 보통 먼저 1, 2, 3, 4, 5, 6, 7 봤을 때 1유형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액자 이렇게 삐뚤어진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지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되고 삐뚤어지면 안 돼요. 반듯하게 있어야 되고 이런 유형들. 이제 보통 1유형이 좀 그래요. 완벽주의자. 근데 보는 거 놓여진 것도 그렇지만 하는 일 완벽주의자죠. 허투루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또 하면서 책임감, 예의 바름, 뭐 아주 성실함, 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1유형이라고 봐요. 근데 2유형 같은 사람들은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시간만 나면 사회단체, 뭐 교회, 성당, 뭐 절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요.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주말마다 가정 안 지키고 막 나가면 또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형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유형이라고 또 있어요. 가슴형인데 이 사람은 또 지잘난 맛에 살고 막 잘나 보이게 하고 막 이렇게 자기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가슴은 따뜻하지만 자기 목표가 있는 사람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이제 4번 우리 보통 뭐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고 손가락이 가늘고 또 예술적인 감각이 옷을 잘 입고 이런 사람 있죠. 주변에 보면 입으면 그냥 뭐 예술이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멋있고 또 뭘 만들어도 잘하고 막 이렇게 감각이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4유형이라고 보통 봐요. 그리고 5유형은 지식형. 머리에 든 게 많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천지에. 이런 지식형. 모르면 뭐 물어보면 돼요. 척척박사라고 할 정도로. 그죠? 근데 이제 요런 사람들은 보면 냉랭하다, 좀 차갑다, 느낌이 좀 차갑다. 그래서 머리형들은 보면 약간 생김새도 샤프하게 생겼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냉랭할 수 있고 남이 보면 접근하기 좀 힘든 모습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외관상 봐도 약간씩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 에너그램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데 이제 6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충실한 안전을 추구하고 뭐
막 그런 사람들의 가정적이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되게 좋은 스타일이죠.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함부로 뭘 하지 않아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항상 안전해야 되고, 뭐 식품 이런 것도 항상 유효기간 살피고, 건강의 안전, 뭐 신체적인 안전, 이렇게 안전을 되게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꼼꼼히 따지고 막 해가 될까 유해야 할까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7유형 같으면 굉장히 쾌활하고 유쾌하고 말하자면 분위기 메이커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나름의 계획성이 있고, 예. 남들을 흥미롭게 해주는, 굉장히 또 이런 멋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유형이라고 있는데, 장형이라 그랬잖아요. 8유형은 굉장히 이 사람도 도전 정신, 아까 장형, 막 나를 따르라 막 그런다 했잖아요. 막 밀어붙이고 나를 따르고 그러면서 지도자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서도 리더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성향들 가진 사람들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어디 가도 작은 단체에서도 뭐가 이렇게 앞서서 해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9유형이라고 이제 9가지 마지막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장형이거든요. 근데 평화주의자예요. 어찌 보면 우유부단하고 답답할 정도로, 나쁘게 말하면 게으름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만사 이렇게 편안하면 되고 가만히 큰 바위처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랑 같으면 짝짝꿍이 잘 되겠죠. 어디 갈래까 하면, 가자, 막 이러고 꽁냥꽁냥 잘하잖아요. 부부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둘이 닭이 가슴형이야. 그러면 막 스킨십 좋아하고, 막 어딜 가도 손잡고 가고, 발짱 끼고 가고, 이럴 거예요. 근데 머리형이고 가슴형이에요. 머리형은 스킨십도 절제를 하는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슴형 그저 부딪혀서 막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이게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나 싫어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검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나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렇구나, 기질이 그렇구나, 유형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맞아, 나는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서 이렇게 있고 싶지만 저 사람 머리형이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알아보고 나를 알아가고 상대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회 있으시면 한 번씩 이런, 파악을 해보시는 거 좋아요. 뭐 간이로 하는 것도 있고 아주 간이긴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성격이 사실 유형이 다르고 한다고 뭐 막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또 성격 유형이 달라도 성적인 부분에서 또 같으면 밤에 또 좋은 사람 있잖아요. 낮에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래도 밤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밤이 안 좋아도 이런 서로 심적으로 서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면 또 괜찮죠. 서로가 다 살아갈 수 있거든요. 밤도 안 좋아, 낮도 안 좋아, 이제 이럴 때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밤도 안 좋아, 낮도 안 좋아 할 때는 우리가 최악의 방법으로 헤어지자가 아니라 헤어지기 전에 서로를 파악해가는 과정으로, 도움을 또 서로 이해하려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 부부처럼 부부 상담 의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상담 해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 건강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부부 상담 해주잖아요. 뭐 큰 돈이 들지 않고도. 그래서 힘들어 하시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정말 자녀의 어떤 권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격 문제나 이런 성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좁혔다고 했거든요. 많은 도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덜 냉랭하고 그나마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같이 체온을 느끼고 싶다라는 게 이제 이런 욕구가 또 이제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 상담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만 막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또 알고 나면 더 좋은 관계가 또 이 관계가 또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위해서 상담 괜찮고요. 서로 내 속에 있는 힘듦,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진짜 힘들어 할까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그래. 바로 부부가 그런 거예요. 내 힘든 거를 아내에게 전해줌으로 해서 아내도 힘들어 할까봐. 또는 남편도 힘들어 할까봐. 나 혼자 참고 말지라는 이렇게 삭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짐을 서로 덜어내라는 거죠. 그 상담은 마음의 짐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말 못하는 무거운 거, 이런 걸 좀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담이라는 게 또 전문가가 함께 해 주시잖아요. 우리 둘이 있으면 우리 둘 세상밖에 안 보여요. 우리 둘이 지금 뭐 이렇게 사는 거, 막 이러는 거, 막 답도 없는 이런 상황. 그렇지만 전문가 앞에 가서 보면 진짜 우리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객관적으로 본 그 시선으로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만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부의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담하면서 역할을 바꿔서 해보다 보면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뭐 부부 상담뿐만 아니죠. 자녀 상담도 있을 거고요. 자녀와의 마찰도 우리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상담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손잡고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부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사실 부부 관계를 위한 노력이 진짜 필요해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거든요. 더군다나 10년을 별거했고 그 어떤 억지의 상황이 아니라 그냥 둘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던 거잖아요. 그 이전에도 좋지 않아서 헤어졌는데 다시금 합쳤을 때는 그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고 더 좋을 거라는 뭐 정말 뭐 아주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거라는 기대하에 합친 거잖아요. 근데 10년의 기간 속에서 떨어져 있었던 이 간격, 그러니까 마음의 간격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제 많이 좁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 관계, 진짜 우리의 성생활을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킨십이 일단 참 좋은데 사람은요 신체를 접촉할 때 굉장히 더 친밀감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우리가 손잡고 싶고 팔짱 끼고 싶고 안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냉랭한 부부에서도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에서 작은 활동을 할 때도 좀 부딪히는, 신체를 좀 부딪혀 보는 거.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신체를 좀 부딪혀 보고, 뭐, 슬쩍슬쩍 터치. 우리 옛날 연애할 때 기분, 막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임 이런 거 있을 때, 손 잡는 관계는 아니고 손은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혹시 가져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근데 노골적으로 잡지는 못하고, 잡아줬으면 하는데 잡아주지는 않고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떨어져서 가는 듯 하지만 손들이 슬쩍슬쩍 스치면서 그 터치, 그 짜릿함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들도 좀 가져보고 뭘 이렇게 함께 들고 하면서도 접촉을 좀 유도하고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칭찬, 격려 많이 해줘야죠. 이 부부가 제일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이랬어요? 이거 왜 이랬어?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와 잘했다, 멋있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오 입에 딱 맞는데? 뭐 이렇게 작은 칭찬이라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열리죠. 점점 그죠? 그래서 이런 칭찬, 그 다음에 힘 실어주기. 오늘 힘들었지, 화이팅 해주는 거죠.
항상 격려해주고 화이팅 해주고, 그리고 오늘 일과 오늘 어땠다, 애들이 다녀갔다, 우리 애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소한 얘기들을 뭐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그리 많겠어요. 근데 뭐 같은 프로그램, 축구면 축구, 드라마면 드라마 보면서 뭐 이 감정 나누기, 요런 것들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침실 분위기, 바꿔보는 거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킨십을 위해서 뭐, 요새 춥나요? 옷을 잠옷 두꺼운 거 입고 자나요? 주무시나요? 침실 분위기 바꿔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슬립, 좀, 매끈매끈한, 뭐, 실크 종류의 그런 옷들도 좀 입어보고, 유혹이랄까요? 유혹? 예. 어떤 집들은, 와이프가 샤워하고 막 이렇게, 실키에 막 잠옷 입고 들어오면 무섭다고도 하는데, 어떤 그런 풍경들도 한 번씩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렇듯 우리는 작은 것, 큰 것, 모든 것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냉랭함, 자, 지금 60대, 얼마나 우리가 이제 살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년, 20년은 살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냉랭함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냉랭함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낙하산하고 마음의 공통점이 있대요. 낙하산하고 마음의 공통점.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무용지물이에요. 열리지 않으면. 낙하산이 열리지 않으면 그대로 추락사하는 거죠. 마음도 열리지 않으면 그냥 남이에요. 남. 부부가 아니고. 동거인도 아니겠죠. 그냥 남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음이 열리면 몸도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지속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마음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서로 다른 성향 이해하고, 그리고 작은 노력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 아마 분명히 두 사람이 한 이불 속에서 주무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이불부터 걷어치우세요. 2개 하지 말고 1개. 좁은 이불로, 작은 이불로. 그래서 둘이 더 딱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2개 아예 펼쳐놓으면 그냥 너랑 나랑 따로 자. 이게 이미 되어버리잖아요. 이불 하나를 걷어내시고, 예, 같이 자자라고 해서 좀 그 간격, 실질적인 신체 간격부터 좀 줄여 나가다 보면 처음은 불편하겠죠. 근데 불편함이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두 부부가 그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노력 저는 칭찬드리고요. 계속 이 상황 잘 또 진행해 나가셔서 멀지 않은 시간에 한 입을 듣고 꽁냥꽁냥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